7월 9일 송영선 시사 360 2부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세계 언론과 방송 전문가들이 모두 보란듯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잖아. 북한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협상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오직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만 바라고 있었던 북한에게 미국이 속은 거 아니야. 꼴 좋다. 이런 식의 비난이죠. 그러나 저는 이번 폼페이오 빈손 귀국이 우리 한국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미국도 이제서야 종전선언을 그렇게 쉽게 북한에게 약속하고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북쪽이 폼페이오가 올 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폼페이오와의 만남에 중점을 둔 이유는 종전선언 7월 27일에는 최소한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에는 종전선언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전협정이라 하지만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협정이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승전일이라고 7월 27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북한에게 항복해서 써준 문서가 정전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항복한 것을 항복하고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끝내라.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완전히 북한에게 전쟁에서 북한이 말한 것처럼 전쟁에서 이긴 북쪽의 말을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걸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폼페이오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미군 유해 송환이라든가 그리고 미사일 실험 엔진 폐기라든가 이거 다 값을 흥정하기 위해서 공짜로는 절대로 안 해주니까 값을 흥정해주기 위해서 현애님 안녕하세요. 영아님 안녕하세요. 값을 흥정해주기 위해서 값을 흥정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보면은 대실망이죠. 트럼프가 공짜로 종전선언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동시에 폼페이오 역시 북한이라는 현장에 가보고 야 우리가 미북선언에서 얘기하고 트럼프가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트럼프가 4월 초에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굿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에게 아무런 확인 없이 종전선언을 해준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핵화를 더 강화시키고 미국이 이 협상에서 완패되는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폼페이오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그 다음날 8일부터 시작된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가 얘기했습니다. 이틀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논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느낌만으로 아니라 김영철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입니다. 근데 왜 폼페이오 빈손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고요? 쉽게 종전선언을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쪽에게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목이 빠지도록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것처럼 늦어도 7월 27일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미국 쪽에 약속을 듣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목이 빠집니다. 나라야 어떻게 됐든. 자, 제가 덕이라고 하는 폼페이오 빈손기국이 덕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전선언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도 없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해서 될 입장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하는 순간 북한은 정전협정은 무효라고 얘기할 거고, 실제로 그걸 폐기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종전이 되었으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 수없이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주한미군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주한미군은 여기 주둔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북한은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것도 청와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이 정부의 남북 간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판문점 선언에 그것을 6월 말까지 하겠다고 명시를 했고, 6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7월 27일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보십시오. 지금 DMZ 부근에 K9 자주포 기지, 그리고 병사들 막사, 이미 시작한 작업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계획을, 기지를 짓는다든가 건설하는 걸 일단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남북 간에 이미 평화 무드가 왔으니까 곧 화해 협력이 되면 이 기지들을 다 어차피 뜯어야 되니까 지금 이중 낭비할 필요 없다, 짓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시작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시작이 되었으니 군축이 추진 중이고, 비핵화가 된 근거가 뭐고 군축이 추진되는, 북쪽의 군축 추진되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에게 완전 조건 없는 항복입니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증거라고 본다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체면을 걸고, 그런 청와대 쪽의 생각을 사는 진보 조직, 진보 집단, 진보 정당, 그것이 그들이 이때까지 큰 소리 쳐오던 남북 화해 협력의 실질적인 증거라고 미국이 종전선언 해주는 것이 북한과 앉아서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큰 업적으로.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고 이게 교착 상태에 있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비핵화가 되는 구체적인, 북쪽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 종전선언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핵인질이 되자고, 스스로 그 소굴로 들어가자면 핵인질화 되겠다고 자청하는 꼴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고, 미사일 실험실 엔진을 폐기하는 거라고 김정은이 약속한 걸
완전한 핵실험이 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고 있는 증거로 언급을 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6월 27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에 증거가 뭐냐 했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됐다는 증거가 뭐냐, 폐쇄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언론도 그렇게 얘기했고 북쪽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말해준다. 직접 봤느냐? 보지는 못했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씨 좋게 귀얇게 북쪽 말이라면 다 믿어주고 있는 게 이 정부의 현재의 태도입니다. 최국주님 오늘 또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미국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식의 협상 스킬이 북쪽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실제 몸으로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북한도 어느 쪽도 이 회담을 깨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줄을 해결하기 위한 줄을 잃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켜볼 수, 감시할 수 있는 교량을 잃는다고, 채널을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협상 채널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우리라는 건 우리 청와대에는 확실한 경고를 준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확실한 지금 경각심을 준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득을 준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그렇게 쉽게 북한에게 던져서도 안 되고 이 카드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청와대에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종전선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준비라는 게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에 근거도 없고 조치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마구 일방적으로 지금 군축이라는 이름하에 이것 허물고 저것 허물고 무방비 상태로 가고 뭐 GP 경계 초소망을 경계 초소를 없애고 줄이고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고위급 군축 회의를 하겠다고 서두르고 미국에게 작전권 이양을 이 문정권 내에서 완료하겠다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종전선언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조치로서 혹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유인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종전선언 한다고 북한이 비핵화하는 거 아닙니다. 종전선언 한다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DMZ에서 60km 이내에 75%의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된 위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제서야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라는 카드의 값이 얼마나 비싸다는 것을 절감을 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쉽게 종전선언을 해줄 듯이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에 목을 맬 겁니다. 그러나 비핵화는 쉽게 초기 단계, 뭐 청와대는 이 폼페이오가 진전이 있었다는 이 말 자체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아전인수격이죠. 이번에 확인한 것은 북한이 공짜로 비핵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설사 대가를 주더라도 그 대가는 단계마다 토막토막 내서 비핵화 단계마다 비핵화로 가는 단계마다 거금의 판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이런데도 아직 청와대는 종전선언 연말까지 안 이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쯤 눈을 옆으로 돌려 우리가 정말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의 의도가 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폼페이오의 빈손귀국은 우리에게 그런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의 빈손귀국은 트럼프에게도 종전선언,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 무엇을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비핵화도 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끌고 가기 위한 단초, 첫 발자국 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비핵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고, 다시 한번 김정은을 믿을 수 없는, 새롭게 못 믿을 것도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인물 그대로다 라는 걸 증명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국내 여론이 김정은이 아베나 시진핑보다도 더 호감을 주는 인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하나의 경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비핵화의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미군유에 자기 국가의 나라를 지켜 죽은 목숨들의 뼈가루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건, 빠른 시간 내에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혹은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선뜻 북한에게 선물로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빈손귀국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만 될 수 있는 것, 손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잘된 회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비핵화에 이르지도 못하니까 종전선언은 최소한 쉽게 안 주겠다. 우리 국내 보수들이 트럼프가 너무 쉽게 김정은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주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확고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 미군 뼈가루를 가지고 11월 달까지 장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장사 기간이, 그걸 가지고 미국을 약을 올리고 딜을 하려고 하면 미국 역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처럼 평화롭게 팔짱 끼고 계속 대외적인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 이 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쯤 다시 원점에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위, 우리의 국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북한과의 군축회담을 한다는 이 고위 군축회담부터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군축을 하는 겁니까? 왜 군축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군축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핵무기도 안 없애려고 하는데 무슨 군축이에요? 핵무기는 그냥 두고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먼저 줄여두고 우리가 먼저 북쪽에게 위협이 되는 걸 다 줄여주겠다고요? 한미 공동 군사훈련 중단해준 것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영원히 폐기했는데, 저거는 일시적인 한미 공동훈련 중단하고 언제든지
가역적으로 가역성이 있는 되돌아와서 다시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걸 맞바꾸자 하는 거 북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장사의 개념이 달라요. 협상의 개념이 다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완전히 폐쇄됐다는 걸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북한 얘기죠. 그리고 청와대만 그걸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걸 믿지 않지만 협상을 끌어가기 위해서 북한을 통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일종의 고삐를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일단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을 믿어서가 아니라 더 큰 협상을 위해서 적은 걸 지금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더 큰 협상이 뭡니까? 판문점 선언대로 빨리 이행하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대로 빨리 이행하는 것은 제일 핵심이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북쪽이 말하는 남쪽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예요. 북쪽이 먼저 비핵화하면은 완료되면은 비핵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남과 북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북한이 거기에 따라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판문점 선언에 못을 박은 겁니다. 우리 청와대가 예스해 준 겁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 종전선언하고 올해 연말 내로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말이 되는 김정은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목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폼페이오 빈손만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폼페이오 빈손이 우리에게 최소한 약간의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하는 하나의 정류장 내지는 잠깐 쉬어가는 쉼터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폼페이오가 와서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이 꼭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회담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북한의 존재가 북한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기가 돼야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종전선언, 다시 말하면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을 때 종전선언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마치 감이 잘 익어가 스스로 떨어지듯이 그때 무르익을 때까지 그냥 두면은 저절로 모든 북쪽이 비핵화를 하면은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구태여 종전선언이란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종전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종아님, 언론들이 문정권을 겁을 내는 게 아니고 언론들 자신이 지금 폼페이오의 김영철과의 협상에서 확실한 계획표를 못 받아갔다는 거로 실패로만 보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덕을 주는지까지를 한 발자국 나가가 볼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어떤 형태로 돼가든 간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가고 그걸 강화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꼴밖에 안 됩니다. 잠깐 멈춰서서 나라를 지키는 게 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보수들은 지금부터
태극기 집회 혹은 주말 집회에서 폼페이오가 이겼다, 종전선언을 미루는 것은, 종전선언을 쉽게 안 해준 것은 미국의 승리고 한국의 승리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셔야 됩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